지난 8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도 4월 이후 연속으로 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결혼 페널티 해소 정책 등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비롯된 걸로 보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율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닷새인 임신 초기 유산 사산 휴가를 2배로 늘리고 이와 관련한 배우자의 휴가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시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등의 용어도 각각 육아 몰입기간, 경력보유 여성 등으로 대체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은 오는 30일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지난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동의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특히 원유 비축 물량이 200일분 이상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재외국민, 우리 기업 재외공간의 안전을 점검하고 향후 상황 악화 시 우리 국민의 안전 대피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충남 아산에 있는 배추 생산지를 방문해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김장철을 맞아 차질 없이 배추 등 김장재료가 잘 공급되도록 최근 대책을 발표했다며 배추값이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배추 출하 전까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한 뒤 농민들과 농협조합 측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습니다. 평일 오전부터 병원 재증명 발급 창구 앞이 북적입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환자들은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나 앱으로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는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소비자 단체의 설문조사에서도 의료 소비자들은 진료 금액이 적거나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보험회사에 서류를 보내기 번거로워서 청구를 미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불편함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은 최근 3년간 7,4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는 병원 창구를 방문해 복잡한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이 청구됩니다. 진료 이후 실손24 앱 등을 통해 서류 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가입한 보험 상품과 진료를 받은 병원을 선택하면 해당 보험사로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됩니다.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처방전으로 이번 진료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추가 서류는 직접 사진을 찍어 별도로 전송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실손24의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을 통해 실손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협의 중인 지도 앱과의 연계를 빠르게 완료하기를 당부하며 이러한 노력은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는 유인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진료 직후 병원에 서류 전송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실손24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환자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병원에서 보험사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환자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병원은 행정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보험업법 시행일인 이달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실손24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는 3년 이내 진료 내역도 앱을 통한 전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가 대신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에 자녀 청구 항목을 클릭하면 가족 관계를 확인한 뒤 대리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부모, 제3자 청구 항목을 통해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권을 위임하려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제3자 등도 대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달 24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의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동참했습니다. 모든 상급 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받은 진료 내역은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참여율은 각각 64.7%와 24.4%로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의원과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청구 전산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 부담이 일부 줄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 건보 적용 이후 환자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에서 베클루리주는 한 병당 8,320원, 팍스로비드정은 1인당 4만 7,090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일괄 구매해 거점 약국에만 공급해왔지만 앞으로 시중 약국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 조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